60세 이상이라면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밤사이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겉으로는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경고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균형 감각을 잃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팔을 들어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서 이런 일을 너무 자주 목격해 왔습니다. 흡연이나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좋다고 믿은 것이 문제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비타민입니다. 네, 우리가 익숙하게 복용하는 비타민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기억력 유지, 에너지 증진뼈, 건강 보호를 위해 매일 비타민을 드십니다. 물론 도움이 되는 비타민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비타민은 복용식이나 용량에 따라 뇌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뇌졸중, 혈압 급등, 뇌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는 5가지 비타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뇌가 민감한 이른 아침 시간에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혹시 나이하신 비타민 B3,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B6, 비타민 A를 복용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은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타민이 해로울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1이라고 남겨주세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 0이라고 적어주세요. 뇌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장수지혜연구소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비타민은 비타민 D입니다. 아마 가장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는 면역력, 기분뼈,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적당량을 낮 시간에 복용한다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것을 모르십니다. 밤에 비타민 D를 과다 복용하면 뇌졸중 위험이 조용히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 김민수 어르신, 은퇴한 해군 출신이셨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아 매일 아침 알람처럼 비타민을 챙겨 드셨습니다. 특히 항권 IU짜리 고함량 비타민 D를 별도 처방 없이 구매해 드셨죠. 뼈 건강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부인이 발견한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팔이 축 처져 있었죠. 밤사이에 뇌졸중이 온 것입니다. 혈압은 들쑥날쑥했고 혈관은 굳어 있었으며 혈중 칼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주범은 바로 비타민 D 과다 복용으로 인한 독성 반응이었습니다. 비타민 D를 많이 복용하면 혈중 칼슘이 과도하게 늘어납니다. 몸은 그 칼슘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몰라 혈관에 축적시키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생기는 혈전이 뇌로 이동하면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수면 부족, 탈수혈관 탄성저, 저하 같은 요소까지 더해지면서 뇌졸중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완성됩니다. 무서운 점은 전조 증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잠들 땐 멀쩡했는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땐 인생이 달라져 있죠. 미국에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비타민 D 제품 중 5초 공선 IU, 공선 IU 이상이 넘는 고함량 제품이 많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는 분들이 매일 복용하고 계시죠. 그러나 결핍이 없는 경우 D1000 IU조차 과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비타민 D는 아침에 드시고 복용 중이라면 정기적으로 혈중 농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칼슘제나 심장약과 함께 드신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복용 중이신 분 계신가요? 댓글에 드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비타민은 비타민 E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 건강에 좋은 비타민 D가로 알고 계시죠? 혈액순환 기억력,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10세 이상 많은 분들이 매일 꾸준히 복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비타민에도 라벨에 적혀 있지 않은 진실이 존재합니다. 고용량의 비타민 E는 뇌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약, 특히 혈액 희석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이와 관련해 제 기억에 깊이 남아있는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1세 브룩스 여사님, 은퇴한 도서관 사서셨고 항상 책을 손에 들고 계신 지적이고 유쾌한 분이셨습니다. 심장 판막 문제로 한근고제, 와파린, 워페린을 복용 중이었고 병원에서도 수치들을 꼼꼼히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잡지에서 천연 비타민 E 광고를 보시고 혈액순환과 기억력에 좋다는 문구에 끌려 하루 800IU짜리 알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로부터 3주 뒤 갑작스런 구토혼란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뇌 MRI 결과 출혈성 뇌졸중이었습니다. 고혈압 때문도 아니었고 넘어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뇌 안에 약한 혈관이 파열된 것이었습니다. 와파린과 고용량 비타민 A 조합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십니다. 비타민 E는 고용량 섭취 시 자연적인 항근고제 작용을 합니다. 즉, 혈액이 응고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따라서 와파린, 아스피린 플라빅스 등의 약물과 함께 비타민 E를 복용하면 몸속 어딘가에서 조용한 뇌출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뇌 안에서는 아주 미세한 출혈도 말하기, 걷기 기억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년층의 비타민 E 권장량은 하루 15mg가 즉 22IU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비타민 E 보충제는 200, 400, 1000IU까지도 존재합니다. 이런 제품을 수년간 복용해도 경고를 받거나 상담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브룩스 여사님은 살아나셨지만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고 단기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그저 제 몸을 도우려 했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 말이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브룩스 여사님처럼 비타민이니까 안전하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특히 심장약,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겐 비타민도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영양제를 시작하시기 전에 꼭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이번엔 조금 더 놀라운 비타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경 건강, 두뇌 활성화치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비타민 B6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뇌건강 영양제들, 기억력 개선, 에너지 증진, 집중력 향상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중요한 사실을 듣지 못합니다. 바로 비타민 B6를 과다 복용하면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손상은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76세 해럴드 정씨 은퇴한 화물차 운전사셨습니다. 평생 몸을 움직이며 일하신 분인데 어느 날부터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넘어지고 결국 욕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까지 생기자 병원에 오셨습니다. 제가 정 선생님의 영양제를 확인해 보니 신경 건강을 위한 복합 비타민을 1년 넘게 복용 중이셨습니다. 하루 2알씩. 그런데 각 알마다 비타민 B6가 무려 100mg이나 들어 있었습니다. 즉 하루에 200mg 복용이는 노년층 권장 상한선의 10배 이상입니다. 무서운 점은 비타민 B6는 비타민 C처럼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 축적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배출 능력이 떨어져 더 쉽게 쌓입니다.
비타민 B6가 몸에 축적되면 신경을 둘러싸는 절연막 수초, 이 손상됩니다. 전선에서 절연 테이프가 벗겨진 것처럼 신경이 자극에 취약해지고 감각 저하, 근육 약화 떨림 심할 경우 기억력 저하나 혼란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단순한 관절염 노화 또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착각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손을 쓰기엔 너무 늦은 경우도 많습니다. 정 선생님은 다행히 복용을 중단하고 진행을 막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팡이를 짚으셔야 하고 운전을 다시 하시는 일은 어렵습니다. 저는 그냥 뇌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오히려 독을 먹고 있었네요. 그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비타민 B6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극소량이면 충분합니다. 노년층은 하루 2mg에서 10mg 정도면 충분하며 사실 식사를 통해 충분히 섭취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는 두뇌 건강 영양제에는 50mg가 100mg라고 심지어 200mg 이상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 이상일 뿐 아니라 위험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혹시 지금 복용 중인 제품에 Nerve Brain Energy라는 단어가 적혀 있나요? 그렇다면 성분표를 꼭 확인해 보세요. 또 이런 제품을 복용 중이시거나 주변에 복용 중인 분이 있다면 댓글에 B6라고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비타민 A만큼은 안전하지 않나요? 눈에 좋다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 대부분은 비타민 A가 시력에 좋다, 피부와 면역력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복용하시죠. 하지만 거의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과다한 비타민 A는 뇌압을 높이고 시력장애 어지럼증, 그리고 뇌기능, 저하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79세 도로시심 여사님. 은퇴하신 피아노 선생님이셨습니다. 거실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독립적으로 지내시고 음악을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어느 날부터 머리가 아프고 시야가 흐릿해지고 어지럽고 말도 어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혹시 뇌졸중이 아닐까 두려워했죠. 검사를 해보니 놀랍게도 혈관이 막히거나 출혈은 없었지만 두개 내압 즉 뇌 안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척수액이 정체되고 뇌 미세혈관들이 압박을 받고 있었죠. 그 원인은 다름 아닌 비타민 A 중독이었습니다. 심 여사님은 무려 5년 넘게 매일 펜춘 아이유에 달하는 고용량의 눈 피부 건강 보조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죠.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즉 몸에 축적됩니다. 수용성 비타민 C나 B처럼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간, 뇌 지방 조직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 축적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그 결과 가짜 뇌종양, 피스토투몰, 세레브리 이라 불리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실제로 뇌압이 올라가면서 두통복 시 어지럼증, 메스꺼움 심할 경우 인지기능 저하나 시력 손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중의 종합 비타민에 이미 하루 권장량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눈 건강 피부, 건강 노화 방지 목적으로 따로 제품을 추가하면 본인도 모르게 하루 2~3배 이상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이 몇 달 몇 년 누적되면 신체에 큰 부담이 됩니다. 심 여사님은 치료 후 조금씩 회복되고 계시지만 지금은 정기적인 시력 검사와 혈압 체크 균형, 감각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전 그저 건강해지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제 뇌를 다치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비타민 A 하루 최대 섭취량은 500 등 공던 IU 이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안전합니다. 이제 마지막 비타민입니다. 심장 건강과 콜레스테롤에 좋다고 알려진 비타민 B3 나이아신. 이 오히려 혈압을 높이고 뇌졸중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비타민은 비타민 B3, 즉 나이아신, 니아친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좋다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일부 의사들이 고지혈증 치료 목적으로 처방하기도 하죠. 에너지 음료, 심장 건강 영양제, 시리얼 등에 흔히 포함되어 있어서 무심코 섭취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고용량의 나이아신은 노년층에게 아주 조용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82세의 프랭크 민 씨, 은퇴한 우체국 직원이셨습니다. 아침마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방향 감각이 흐려지는 증상을 반복적으로 겪으셨죠. 아내는 긴장 때문이라 했고 아들은 혈압약 부작용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아무도 정확히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복용 중인 영양제를 확인해 본 결과 심장 건강을 위한 시중 보충제를 하루 2번 매번 1000mg의 나이아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총 2000mg이라는 일반 노년층, 권장량의 60배가 넘는 양입니다. 고용량 나이아신은 처음엔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피부가 따가운 듯한 홍조 증상을 유발합니다.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잠시 후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며 혈압이 오르고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위험한 상황이 생깁니다. 마치 유리창을 망치로 반복해서 두드리는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한순간에 깨질 수 있죠. 결국 민 선생님은 일과성 허혈 발작 TIA, 즉 미니 뇌졸중을 겪으셨습니다. 말이 꼬이고 정신이 혼미해졌지만 다행히 2분 후 회복되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뇌는 매일 드시는 영양제로 조용히 손상되고 있었습니다. 민 선생님처럼 고용량 나이아신이 함유된 제품을 복용하고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플러시 없는 제품, 서서히 방출되는 제품을 더 안전하다고 믿고 인터넷으로 구입해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품들조차도 혈당을 변화시키고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렇습니다. 60세 이상 노년층은 하루 50mg 이상의 나이아신은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 복용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영양제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민 선생님은 나이아신 복용을 중단하고 이후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큰 후유증은 남지 않았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난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근데 알고 보니 내 뇌를 시험대 삼고 있었던 거였네요. 이제까지 뇌 건강에 은밀히 해를 줄 수 있는 비타민 5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약이 아닌 진짜 음식으로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비타민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짜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뭘 먹어야 하나요? 그 질문은 정말 훌륭합니다. 사실 우리 몸은 약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짜 음식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뇌는 자연 그대로의 전체 식품 속에 담긴 영양소를 가장 잘 인식하고 흡수하며 활용합니다. 즉, 가공되지 않은 음식이야말로 우리가 본래부터 받아들이도록 설계된 영양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의 마가렛 윌슨 여사님,
은퇴하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서랍을 열어 보이셨는데 안에 알약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에너지를 위한 비타민 B, 복합체, 콜레스테롤을 위한 나이아신 뼈 건강을 위한 비타민 D, 심장을 위한 비타민 E, 여기에 종합 비타민과 두뇌 건강 보조제까지 선생님, 저는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침마다 어지럼증, 혈압에 불안정, 몸의 불균형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도 수치가 들쭉날쭉했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결정을 제안드렸습니다. 모든 영양제를 하나씩 정리하고 음식으로 대체해 보자고요. 특별한 다이어트도 비싼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그저 제철의 단순한 음식들을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식단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상곤의 물 한 잔으로 뇌를 촉촉하게 깨우고 반 개의 아보카도로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고 통곡물 토스트 한 장으로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며 한 줌의 블루베리로 뇌세포를 지키는 항산화제를 더하고 삶은 달걀 하나로 단백질을 보충했습니다. 가끔은 아몬드나 호두를 약간 곁들이기도 했죠. 그게 전부입니다. 파우더도 없고 알약도 없고 복잡한 조리법도 없었습니다. 그저 진짜 음식, 자연에서 온 영양. 몇 주 후 윌슨 여사님은 큰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오랜만에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뇌는 자연 그대로의 비타민, 안정적인 영양 공급, 건강한 지방, 수분이 필요합니다. 과잉 복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균형입니다. 어르신들께 특히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시금치 케일 같은 잎채소 항산화 성분과 엽산이 풍부하여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연어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 오메가산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의 염증을 줄이고 기능을 돕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 한겸 효과가 탁월한 폴리페놀 성분이 뇌 노화를 늦춥니다. 견과류, 씨알류 마그네슘과 건강한 지방 천연, 비타민 E가 들어있어 기억력과 집중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현미귀리 같은 통곡물 혈당을 안정시키고 뇌로 가는 혈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런 음식들은 단지 뇌를 위한 음식이 아닙니다. 뼈, 심장, 감정, 움직임, 모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단지 먹는 것이 아니라 매 끼니마다 내 몸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정보입니다. 이제 우리 삶의 이 시기에는 매일의 선택 하나하나가 더 중요해집니다. 어떤 영양제를 복용하느냐보다 그 영양제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보호막이 됩니다. 60세, 70세, 80세가 되면 우리 몸은 더 이상 20대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선의로 시작한 습관이 조용히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약은 깨달음입니다. 비타민을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존중해야 합니다. 성분표를 읽고 의사와 상의하시고 몸의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이세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내일부터 단 하나라도 바꾸고 싶은 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장수지혜연구소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와 함께 계속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건강은 언제든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과일이 바로 60세 이후 다리 힘이 급격히 약해지는 조용한 원인이라는 사실을요. 균형을 잃고 종아리는 물렁해지고 허벅지는 눈에 띄게 얇아지게 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은 이미 근감소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서서히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다리 힘이 약해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 2025년의 연구에서는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는 일부 과일들이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콜라겐을 파괴하며 만성염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바로 고령자의 하체 근력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중 하나는 아마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과일은 낙상 위험을 무려 280%나 높인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하체 건강에 가장 해로운 과일 7가지를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처음엔 약간 해롭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위험한 과일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세 번째 과일은 심각한 근육 피로와 칼슘 손실을 3배나 증가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모두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참고문헌은 아래 설명란에 첨부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꼭 확인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요즘 여러분께서 가장 자주 드시는 과일은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해당 과일이 다리 힘에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따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든 댓글은 꼼꼼히 읽고 정성껏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7위. 수박. 보기보다 위험한 여름 과일. 어르신들께서 아침에 자주 드시는 과일 중 하나가 바로 수박입니다. 시원하고 수분도 많고 칼로리도 낮아 보여서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수박 속에 숨어 있는 위험을 아셔야 합니다. 수박의 혈당 지수는 무려 80에 달합니다. 이는 흰 빵보다도 더 빨리 혈당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급히 분비되고 그 뒤엔 급격한 저하가 뒤따릅니다. 이런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은 이미 다리 힘이 약해진 어르신들의 근육에 매우 해롭습니다. 게다가 수박은 92% 이상이 수분이지만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같은 근육 보호에 중요한 미네랄은 거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박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과당은 간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 지방간을 앓고 있는 분들에겐 이 과당이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다리는 더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이 느려지며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2019년 뉴트리언츠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고과당 과일을 자주 섭취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악력도 약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조건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뜨거운 날씨에 수박을 한두 조각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하며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수박만 단독으로 드시는 건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수박을 드시더라도 그릭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6위, 과일 주스. 100% 천연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위험한 과일은 사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는 액체입니다.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100% 천연이라도 설탕이 첨가되지 않았더라도 과일 주스는 어르신들의 다리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과일을 즙으로 만들면 가장 중요한 섬유질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섬유질은 단순한 채우는 성분이 아니라 당이 혈액에 천천히 흡수되도록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즙으로 만들면 그 보호막이 사라져 자연당도 결국 몸에 급격히 흡수되어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이로 인해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고 근육은 안정적인 에너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만성염증, 인슐린 저항성, 빠른 근육 손실이라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2021년 임상내분비학 및 대사 저널의 연구에서는 과일 주스를 자주 마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통과 혈당이 34% 높았고 다리 근육 위축 속도가 21%나 빨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 시중 과일 주스뿐 아니라 직접 짜낸 생과일 주스, 유기농 냉합착 주스에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섬유질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온 당은 몸에 너무 빠르게 흡수되어 문제를 일으킵니다. 과일 주스는 포만감도 적고 액체 당은 위에서의 포만 신호를 피해서 필요 이상으로 과당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리의 근육 혈관 신경이 모두 영향을 받고 다리 저림 무릎 통증 쉽게 지치는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과일 주스는 모두 끊으셔야 합니다.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포도 주스 어떤 종류든지 믹스 제품은 피하시고 가능하면 껍질까지 있는 생과일을 그대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릭 요거트나 견과류 등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셔서 당 흡수를 늦추세요. 시원한 것이 먹고 싶으실 땐 오이, 민트, 레몬을 넣은 인퓨즈드 워터도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5위. 시럽에 담긴 통조림 과일, 보기보다 훨씬 위험한 식품. 지금 여러분의 찬장에 하나쯤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럽에 담긴 복숭아나 배통조림 말입니다. 보기엔 달콤하고 부드럽고 간편한 간식처럼 보이지만 어르신의 다리 건강에 있어서는 가장 해로운 과일 가공식품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조림 과일은 대부분 껍질이 제거되어 있어 식이섬유가 전혀 없고 대신 두꺼운 시럽에 잠겨 있습니다. 이 시럽은 보통 정제된 설탕이나 고과당 옥수수 시럽으로 만들어지는데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리고 무릎과 발목 엉덩이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며 근육 분해와 콜라겐 파괴까지 초래합니다. 통조림 과일을 자주 드시면 이미 약해져 있는 관절과 점점 줄어드는 다리 근육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이로 인해 보행 불안정, 연골 손실 만성 피로가 더 쉽게 찾아옵니다. 2020년 대규모 영양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통조림 과일을 섭취한 어르신은 보행 및 움직임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38% 높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위험할까요? 통조림 시럽에 포함된 과당은 몸속 미토콘드리아, 즉 근육세포의 에너지 발전소를 망가뜨립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 근육이 회복하는 속도도 느려지고 에너지도 줄고 결국 다리 힘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통조림 과일은 비타민C, 칼륨, 엽산 등 뼈와 근육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영양소가 거의 사라져 있습니다. 대부분 껍질이 벗겨지고 끓이고 시럽에 절여지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건 과일이 아니라 단맛 나는 물에 가까운 것입니다. 혹시 통조림 겉면에 복숭아나 후르츠 칵테일이라고 적혀 있어도 건강한 간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름은 과일이지만 실제로는 다리 건강을 해치는 달콤한 함정입니다. 대신 신선한 과일이나 무가당 냉동 과일을 선택하시고 제품 라벨을 꼭 읽으시길 권합니다. 시럽 설탕 과당이 들어있다면 피하셔야 합니다. 4위. 건포도, 작지만 치명적인 당폭탄. 작고 귀엽고 건강한 간식 코너. 어디에서든 쉽게 볼 수 있는 이 과일. 바로 건포도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말린 과일이야말로 어르신 다리 건강에 조용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식품입니다. 건포도는 포도에서 수분과 섬유질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즉, 순수한 당이 농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한 줌만 드셔도 사탕처럼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 염증 반응이 시작됩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췌장 기능도 예전 같지 않고 근육세포 역시 당에 반응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이 빠르게 들어오면 인슐린 저항성과 근육 손상이 쉽게 유발됩니다. 그리고 건포도는 그런 조건을 딱 맞추는 식품입니다. 노인의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걷는 속도와 다리 힘이 뚜렷하게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반복되는 혈당 급등은 빠른 근육 감소로 이어진다고 연구진은 경고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건포도에는 당화체종산물 AGES이라는 물질도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당분이 근육과 관절 속 단백질, 특히 콜라겐에 붙으면서 생기는데 관절과 근육을 뻣뻣하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무릎, 발목, 엉덩이,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걷기 불편함이나 낙상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더 심각한 점은 대부분의 시판 건포도는 황산염이나 식물성 기름으로 가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첨가물은 면역 기능이 예민하거나 장이 약한 어르신에게 만성염증과 소화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포도를 단순히 오트밀이나 머핀견과 믹스에 넣어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 맛은 달콤하지만 다리 힘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달콤하고 쫀득한 것이 당길 땐 블루베리나 얇게 썬 사과에 아몬드 버터를 곁들이는 쪽이 훨씬 건강합니다. 3위. 파인애플. 달콤한 속에 숨겨진 다리 힘 약화의 씨앗, 일씨앗. 파인애플은 흔히 해독작용이 있다거나 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달콤하고 즙이 많아 여름철 인기 과일 중 하나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60세 이후 파인애플을 매일 먹고 계시다면 다리 힘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흔히 먹는 과일 중에서도 과당 함량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과당은 다른 당과 달리 혈류로 바로 가지 않고 간을 거쳐 처리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을 거치며 간에 무리가 가고 특히 고령자의 경우 지방간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현재 당뇨나 전당뇨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 중 무려 60% 이상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NAFLD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글루코스를 저장하거나 조절하는 능력도 약해지고 그 결과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가 제때 전달되지 못하며 만성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다리 근육의 위축 회복 지연 이동성 감소로 이어집니다. 당뇨 케어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고과당 식단을 섭취한 노인의 경우 하체 허약 증상이 일반인의 2,5배나 더 흔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파인애플의 혈당 지수는 약 60으로 대부분의 감귤류나 베리류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말은 곧 혈당을 빠르게 올려 인슐린 급증과 그에 따른 피로감 근육 탈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한겸 효소는 노년기에는 그 효능이 일정하지 않고 달콤하게 가공된 제품에서는 거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매끼니 파인애플로 당을 섭취하면 대부분 어르신들은 몸에 필요한 당 이상을 섭취하게 됩니다. 혹시 열대과일을 좋아하신다면 파인애플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단기 적은 파파야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파파야는 당뇨 환자의 염증을 줄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한 입 한 입 달콤해 보일지 모르지만 파인애플은 60세 이후 다리 힘을 가장 빠르게 약화시키는 과일 중 하나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위. 잘 익은 망고. 과일의 왕이라는 이름 속 숨겨진 위험. 망고는 향도 좋고 부드럽고 당도도 높아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잘 익은 망고는 다리 건강에 있어 조용한 파괴자일 수 있습니다. 조각으로 썬 망고 한 컵에는 콜라 한 캔보다도 더 많은 당분 무려 45g 이상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과일에서 왔다고 해서 몸에 덜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섬유질이 충분하지 않다면 설탕이나 다름없습니다. 고과당 과일은 우리 몸속에서 당화라는 과정을 빠르게 촉진시키는데요. 당화란 당분이 콜라겐 같은 단백질과 결합해 그 구조를 딱딱하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이 콜라겐은 관절의 유연성과 충격 흡수를 책임지는 핵심 성분입니다. 내분비학 프론티어즈에 실린 2021년 연구에 따르면 고과당 과일을 자주 먹은 노인들은 단 몇 주 만에 걷는 속도가 줄고 다리 근육 밀도가 32%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망고에 들어있는 고과당은 또한 콜라겐을 파괴하고 관절 주변의 신경과 결합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며 다리 경직 보행 둔화, 낙상 위험까지 높입니다. 겉보기엔 싱싱해 보여도 잘 익은 망고는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혈당폭탄입니다. 특히 무릎이 약해졌거나 운동 후 회복이 느려졌다면 망고 섭취는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망고를 정말 좋아하신다면 아직 부드럽지 않은 단단한 상태에서 드시고 혈당을 잡아줄 수 있는 그릭 요거트, 아마씨, 가루,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다리에 이미 힘이 빠지고 있거나 균형 잡기가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망고를 과감히 끊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1위. 바나나, 어르신 다리 건강에 가장 조용히 악영향을 주는 과일. 바나나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며 운동 후 간식으로 자주 추천되곤 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는 오히려 회복을 방해하고 다리 힘을 무너뜨리는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당류가 풍부하지만 섬유질은 부족하고 대부분 프럭토스와 글루코스 같은 단당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되며 시간이 지나면 근육 섬유가 손상되고 허벅지와 엉덩이 주변에 지방이 축적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내분비학 프론티어즈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식단의 혈당 부하가 높은 노인들은 허벅지 근력이 약하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며 근지구력도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육과 신경 기능을 지탱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더 나아가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과도한 칼륨 섭취가 오히려 근육 경련 피로 느린 회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나나를 무조건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드시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무르고 반점이 생긴 바나나보다는 약간 덜 익은 바나나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넛버터나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바나나를 자주 드시고 계시는데 다리 힘이 떨어졌다고 느끼셨다면 이 달콤한 간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아셨습니다. 60세 이후 어르신들께 달콤하게만 보였던 이 7가지 과일이 사실은 다리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콜라겐을 망가뜨리며 만성염증을 부추겨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자립적인 걸음과 균형 감각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요. 슬픈 건 이 과일들이 겉으로는 예쁘고 부드럽고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르신의 다리를 점점 약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혹시 요즘 무릎 통증이 잦아졌거나 다리가 쉽게 피곤하고 중심 잡기가 어려워지셨나요? 그렇다면 정답은 여러분의 과일 바구니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부엌을 정리하고 냉장고 속 과일을 다시 살펴보시고 제품 라벨도 꼼꼼히 읽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에 맞는 과일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어르신이 되어주세요. 내 다리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이 아닌 내 건강을
지켜줄 진짜 과일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60세 이후의 삶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내 삶의 자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한 가지라도 바꾸어 보시길 진심으로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 중에서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끊고 싶은 과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생각보다 놀라웠던 과일은 무엇이었나요? 댓글은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필요한 경우 개별적인 건강 조언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릎 관절, 그리고 소중한 삶의 독립성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강 정보와 함께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수지혜연구소, 그리고 저는 서지훈 박사였습니다. 늘 건강하세요.